반갑습니다. 아파트 가격 정파가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서울 아파트 살 사람이 없어서 큰일 났다. 이거 어쩌나. 자, 이런 이야기들이 쏟아졌는데요. 자, 어떤 이야기인지 잠깐 살펴드리면, 자, 일단은 허가 신청 건수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서울은 바로바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일단은 매매 약정이라는 걸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허가 신청을 하면,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하면 한 보름 정도 이제 걸려서 보통 이제 실제 이제 본 계약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허가 신청 건수가 예전으로 따지면 그냥 매매 계약 다 물론 허가가 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대부분 허가가 난다라고 봤을 때 이 허가 신청 건수가 줄어들었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매매 건수가 줄어든 거하고 거의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허가 신청 건수가 1일에서 11일. 제가 왜 11일까지냐 하면 원래 9일까지였죠. 양도세 중과 유예가 9일까지였는데 이 9일이 토요일이었어요.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또 이제 서울시가 야 이거 허가 일단은 받아주자. 자 이렇게 해서 토요일 날까지 근무를 하면서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토요일 날 받았던 것들은 11일 그러니까 월요일 날까지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1일에서 11일까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양도세 중과 유예 신청 건수 이렇게 보면 요때까지가 4,036건. 자, 어마어마하게 그렇죠. 거래가 터진 거죠. 자, 그런데 바로 끝나자마자 12일부터 21일까지 비슷한 기간인데 이 비슷한 열흘 정도 기간을 봤을 때 1,735건. 와, 무려 마이너스 57%, 거의 60%가 감소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거래가 거의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일단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이게 좀 이제 봐야 되는 게 요게 제가 좀 데이터를 조금 이렇게 작은 화면으로 좀 보여드릴까요? 자, 그러면 요렇게 되는 거죠. 아시겠지만 아실 자료를 봤을 때 매물하고 비교를 해보면 매물 같은 경우에는 5월 9일 날 그러니까 요때 딱 기준했을 때 6만 8천 건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쭉 감소를 하죠. 그래서 6만 6천, 6만 5천 이렇게 오다가 5월 12일 날 이날부터 시작해서 또 이슈가 하나 터지죠. 그러니까 비거주 1주택자뿐만 아니라 모든 새낀 집 그러니까 전세든 월세든 세를 주고 있는 집들에 대해서도 일단은 팔 수 있도록 해주겠다. 물론 12월 31일까지죠. 그래서 이런 어떤 5.12 대책이다. 이렇게 하겠는데 자 이게 나오면서 6만 8천에서 6만 6천, 6만 5천 떨어지던 이게 6만 3천에서 딱 다시 6만 4천, 6만 3천, 6만 4천, 6만 3천, 6만 2천, 6만 3천, 6만 3천, 6만 3천, 6만 3천, 오늘 6만 2천. 자 이래서 지금 계속 이 매물 건수는 5월 12일부터는 6만 3천, 6만 2천, 6만 4천. 자, 여기에서 계속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지금 매물 지금 한 6만 2천 건하고 비교를 해보면 6만 8천에서 6만 2천이면 6천 한 100건 정도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8.9%가 감소를 했는데 자, 결국은 매매는 57%가 감소를 한 거죠. 자, 결국은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이게 지금 매물이 감소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신문방송이 난리 났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매매 건수가 60% 이상 감소를 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지금 매수자들도 위축돼 있다는 얘기잖아요. 매수자들도 더 이상 매수를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자, 이렇게 따져보면 사실 매물이 이렇게 많을 이유가 없는 거죠. 따져보면. 자, 결국은 매수자들이 있어야 매물이 의미가 있는데 아니 매수자들이 없는데 매물이 마무리 쌓인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그러니까 거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래가 60% 이상 60% 가깝게 감소를 했는데 매물은 8.9%가 한 9% 정도 감소했어요. 자, 결국 이렇게 따져보면 매물 감소한 것보다
거래 감소 건수가 거의 6배 넘게 감소를 했기 때문에 자 결국은 이게 매물이 무조건 상대적이잖아요. 무조건 매물이 적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만은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지역별로 구별로 보더라도 강동이 마이너스 15.9%. 사실 이제 여기는 올림픽파크 포레온 둔촌주공이 이제 12,000채 되다 보니까 여기 이제 매물이 뭐 제가 말씀 한번 드렸었죠. 이전 영상에서. 그래서 여기 한 1,000건 정도 되던 게 500건대로 지금 내려오면서 지금 이 정도 지금 많이 좀 감소한 걸로.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15.9%면 한 16%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서초가 마이너스 14.9, 노원도 마이너스 11, 강북이 마이너스 10.6, 마포가 마이너스 10.5. 자, 그런데 10% 지금 넘어가는 그것도 뭐 대부분이 다 10% 초반대고 서초하고 강동 정도만 10% 중반대 정도 되는데 이렇게 두 자릿수 되는 게 25개구 중에서 5위까지 5개 구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들은 보면 뭐 은평, 동대문, 중랑, 송파도 지금 8.3% 마이너스 8.3% 정도고요. 다 지금 10% 아래쪽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뭐 영등포도 마이너스 한 8% 정도, 용산도 마이너스 7%, 강남도 마이너스 7% 정도 되고요. 자, 그리고 뭐 양천, 목동이죠. 한 마이너스 6.8% 정도. 자, 그리고 뭐 동작도 마이너스 5%, 광진도 마이너스 4%, 성동은 마이너스 3.4%. 종로 같은 경우에는 뭐 마이너스 1.9%면 거의 뭐 비슷한 상황인데, 자, 결국 25개구 중에서 한 5개구 정도만 10% 그것도 초반이 3개구고 한 중반 정도가 2개구 한 요 정도 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10% 아래쪽이라는 거예요. 매물 감소한 게 이게 지금 5월 9일하고 오늘 이제 5월 24일 제가 아까 뭐 비교했던 바로 그 데이터 기준인데 자 그런데 이 지역별로 봤을 때 거래 건수는 어느 정도 감소했냐 이거를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지역별로 봤을 때 구별 신청 건수, 이게 토지거래 허가 신청 건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매매 건수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뭐 거래 허가 안 나는 게 지금 뭐 몇 건 많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신청 건수, 거래 건수로 봤을 때 강남이 253건에서 16건. 와, 이거는 뭐 강남이 뭐 완전 그냥 바닥으로 내려앉았죠. 253건 16건이면 마이너스 76% 거의 마이너스 80% 가깝게 줄었습니다. 완전 기절초풍을 노리신 거죠. 자, 서초 같은 경우가 151건에서 40건이에요. 마이너스 74%고요. 송파가 269건. 와, 송파 어마어마했었죠. 한 270건 가까웠는데 86건까지 마이너스 68% 거의 마이너스 70%에 가까워서 결국 강남, 서초, 송파 같은 경우에 자, 결국은 거래가 좀 됐었는데 지금 완전히 거래가 완전 바닥을 기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마이너스 70%에서 마이너스 80% 가까운 뭐 사실 이거는 거의 마이너스 뭐 76% 이런 것들은 뭐 8분의 1 토막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뭐 어마어마하게 줄어들어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포 같은 경우에도 128건에서 54건으로 마이너스 58%고요. 용산도 112건에서 33건밖에 안 돼요. 33건으로 마이너스 71%. 성동도 115건에서 32건으로 마이너스 72%고요. 자, 그리고 강동 같은 경우에도 200건이 넘었습니다. 엄청났죠. 204건에서 82건으로 마이너스 60%. 동작도 191건에서 53건으로 마이너스 72%. 영등포도 141건에서 88건으로 마이너스 38%. 거의 40% 가깝죠. 자, 그리고 외곽 쪽
결국도 엄청나게 거래가 많이 터졌었죠. 특히나 노원 같은 경우에는 400건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407건이나 됐던 게 200건 아래로 무너지면서 191건 마이너스 53%고요. 도봉이 163건에서 84건으로 마이너스 49%, 강북이 87건에서 38건으로 마이너스 56%. 자, 결국은 뭐 강남 3구나 아니면 한강벨트, 그 다음에 외곽 지역들 다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거래 건수가 줄어들면서 다시 또 거래 절벽 상황으로 가고 있는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제 문재인 정부하고 이재명 정부를 지금 계속 비교를 하고 있잖아요. 특히나 똑같이 지금 양도세 중과라는 이 지금 상황에 맞닥뜨려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때는 뭐 매물도 줄어들 뿐더러 그런데 거래는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집값이 올라갔다라고 하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재명 정부의 이 부동산 정책은 일단은 매물도 그냥 아까 보셨지만 한 12일부터 해서는 한 63,000, 64,000, 62,000 여기에서 계속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거든요. 특별히 막 어마어마하게 좀 주는 이런 모습들은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이거는 1주택자들에 대해서도 지금 뭐 세금 중과 지금 예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퇴로를 열어놓은 거죠. 새낀 집도 팔 수 있게 누구나 예고할 수 있고 특히나 6.3 지방선거가 끝나면 뭐 비거주 1주택 특히나 장특공 뭐 이제 배제라든지 아니면은 뭐 재산세 뭐 1%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30억짜리는 3천만 원 매년 50억짜리는 매년 5천만 원. 자, 고가주택에 대한 실거주 고가주택이라고 하더라도 뭐 엄청난 지금 보유세. 자, 이런 것들이 예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1주택자들도 팔려고 하는 상황. 자, 그런데 지금 많은 매수자들은 지금 더 기다려보지 뭐. 그러면 1주택자들이 급매로 또 많이 던지겠지. 자, 결국 12월 31일까지 한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자들이 다시 지금 대기 모드에 들어간 거죠.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더 싸진다.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더 낮아진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결국 서울 아파트 살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금 뭐 많은 언론들은 마치 문재인 정부 때처럼 엄청나게 거래가 터질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실 이게 6.27 대책하고 특히나 1015 대책의 이 파워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사실. 왜냐하면 25억 넘어가는 집에 대해서 딱 2억밖에 대출을 안 해준다는 특히나 우회적으로 했던 사업자 대출을 완전히 막았잖아요. 자, 이러기 때문에 지금 강남권에서 현금 부자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게 계속 지금 나타나고 있고 특히나 지금도 뭐 갭 투자를 열어놓은 건 아니기 때문에 아주 무주택자들만 살 수 있고 그것도 2년 딱 한 번 계약 딱 그렇죠. 이제 뭐 지금 전세 계약 마무리되면 무조건 실입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이런 조건에서 집을 살 수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없다라는 거죠. 자, 결국은 또 뭐 지금 7월 지나고 나서 세제 개편이 있으면 집값이 훨씬 더 하락할 거다라는 소위 말하는 하락 쪽에 배팅하는 매수자들이 지금 많기 때문에 다시 관망 모드, 다시 대기 모드로 들어가 있어서 지금 매물이 나오고 매물이 쌓이는 게 큰 의미가 일단 없어 보이는데 그마저도 지금 매물은 여전히 쌓이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팩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니까 지금 뭐 5월 11일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5월 10일 이후 그러니까 뭐 이제 우리가 양도세 중과 시행 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5월 10일 이후에도 여전히 지금 폭락 거래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아주 급매들만 일부만 지금 거래가 되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강남 개포동의 레미안 플레스티지 34평 같은 경우에도 37억 4천까지 갔던 게 5월 16일 계약이면 지금 며칠 전이죠. 그래서 34억 5천으로 24층 초고층인데 자 2억 9천 3억 간 그것도 딱 거의 뭐 3개월 사이에 3억이면 매월 그러니까 한 달에 1억씩 빠졌다는 얘기잖아요. 3달 만에 3억이 빠졌으면 그래서 억억 소리 나게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자, 그리고 개포동의 개포레미안 포레스트 다 신축 아파트들인데 그렇습니다. 26평형이
3월에 30억을 찍었는데 5월 19일 날 27억까지, 그것도 뭐 10층이면 뭐 같은 뭐 비슷한 층인데 여기도 3억이 빠졌네요. 여기는 뭐 2달 만이면 한 달에 1억 5천씩이나 폭락하는, 자, 이런 모습들이 실제 확인되고 있고요. 송파의 올림픽 패밀리 55평 같은 경우에도 35억까지 갔던 게 32억, 5월 20일 날 32억 거래가 나오면서 3억이 폭락하는 이런 거래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반포에 있는 미도 2차, 반포 미도 2차, 여기도 뭐 재건축 짱짱한데 28평형 3월에 32억 1천만 원 최고가 찍었는데 5월 15일 날 29억 거래가 나와서 30억 아래로 내려가 있습니다. 자, 10층 뭐 9층 차이가 없는데 여기도 3억 1천만 원, 3억 넘는 하락 거래가 나와 있고요. 도곡동의 역삼 럭키 43평 같은 경우에도 32억 7천까지 갔던 게 여기도 30억 아래로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5월 16일 날 29억 5천 거래가 나와서 똑같은 14층인데 그러네요. 3억 2천 폭락한 거래가 나와 있고요. 영등포 당산 삼성 레미안 43평 같은 경우에도 26억 6천이면 거의 27억까지 갔던 게 지금 5월 12일 날 23억 4천 거래가 나오면서 21층이면 이거 초고층인데 여기도 갑자기 3억 3천 폭락한 거래가 나와 있고요. 잠실 리센츠 12평 같은 경우에도 4월에 18억 3천 최고가 나왔는데 지금 5월 13일 날 14억 8천으로 23층, 26층이면 뭐 층은 다 초고층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는 한 달 만에, 한 달도 아니고 거의 보름 만이라고 봐야 되나요? 뭐 와, 거의 3억 5천이 폭락하는, 우리가 뭐 하룻밤 사이에 뭐 억소리 나게 폭락했다라는 게 이런 거죠. 한 달 만에 3억 5천이 폭락하는, 자, 이런 거래가 나와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파크리오 32평도 마찬가지 32억 2천까지 갔던 게 30억 아래로 28억 5천 5월 12일 계약인데 여기도 뭐 14층인데 뭐 3억 7천 4억 가까운 하락 거래가 나와 있고요. 역삼동의 강남 센트럴 아이파크 23평 같은 경우에도 4월에 31억이었는데 5월 16일 날 27억 거래가 나와서 뭐 17층이면 꽤 높은 층인데 여기도 4억 폭락. 한 달 만에 우리가 하룻밤 사이에 4억이 폭락했다. 뭐 이런 충격적인 상황인 거죠. 마포 지금 상원 월드컵 5단지 40평 같은 경우에도 15억 6천 최고가 찍은 게 11억 3천까지 4억 3천. 여기도 뭐 한 3개월 만에 4억 넘게 5월 21일 계약인데 그렇습니다. 올림픽 선수촌 46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39억 5천까지 40억 턱밑까지 갔던 게 5월 12일 날 35억까지 폭락하면서 4억 5천 5억 가까운 하락 거래가 나와 있고요. 잠실 엘스 33평 같은 경우에도 37억까지 갔던 게 32억 8천 5월 19일 계약인데 4억 2천 폭락한 거래가 나와서 뭐 잠실 엘스도 이렇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자, 트리지움도 마찬가지인데요. 잠실 54평형 43억까지 갔던 게 38억 2천으로 4억 8천 5억 가까운 폭락 거래가 5월 18일 날 나와 있습니다. 자, 강남의 레데펠 레미안대치 팰리스 대장 아파트죠. 45평형. 자, 63억까지 갔던 게 5월 13일 날 58억까지 폭락 거래가 나오면서 5억이 하락했고요. 여의도 진주 34평 같은 경우에도 30억 터치했었는데 24억 9,525억 아래로 5월 18일 날 계약이 되면서 5억 1천만 원 폭락한 거래가 나와 있습니다. 여의도 진주 26평도 마찬가지예요. 24억 9천 25억 턱밑까지 갔던 게 19억 5천 20억 아래로 5월 14일 날 계약이 되면서 5억 3천 폭락한 거래가 나와 있고요. 서초동의 서초그랑자이 뭐 강남역 쪽에 삼성타운 쪽에 대장단지죠. 25평형 4월에 30억 5천 계약이 나왔는데 5월 15일 날 딱 한 달 만에 30억 거래가 나오면서 30억에 딱 턱거래하면서 5억 5천 6억 가까운 폭락 거래가 나와 있습니다. 마포 도화 현대홈타운 40평 같은 경우에도 16억 9천 17억 턱밑까지 갔던 게 10억 7천까지 5월 13일 계약인데 6억 2천 폭락한 거래가 나와 있고요. 강남의 도곡 렉슬 50평 같은 경우에도 51억 9천 52억까지 갔던 게 44억 8천 45억도 무너지면서 7억 1천만 원 7억 넘는 폭락 거래가 나와 있습니다.
용산 센트럴파크 해링턴 스퀘어. 자, 용산의 또 대표적인 아파트입니다. 49평형 43억 5천까지 갔던 게 34억 5월 15일 날. 와, 9억 5천 어마어마한 폭락 거래가 나와 있네요. 그래서 10억 가까운 대폭락 거래가 나와 있습니다. 용산 센트럴 해링턴 스퀘어 44평 마찬가지 38억 6,500까지 갔던 게 33억, 또 여기도 5월 13일 날 계약이 나오면서 5억 7천 폭락한 6억 가까운 하락 거래도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압구정 신현대 압구정 2구역 뭐 재건축 엄청나게 빠른 아파트인데 35평형 75억까지 갔던 게 62억 9천 63억 뭐 요 정도 12억 넘는 폭락 거래가 나와서 야, 지금 압구정도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고 있습니다. 5월 15일 계약이었고요. 자, 그리고 가장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서초의 반포 레미안 원밸리 34평형이 작년 6월에 72억 최고가를 찍으면서 난리 이런 난리가 없었죠. 자, 대한민국 뭐 서울 아파트의 새로운 역사를 쓰는 그런 금액이었죠. 72억. 자, 그런데 5월 12일 계약인데 53억 5천까지 18억 5천 19억 대폭락한 마이너스 25%. 충격적인 폭락 거래가 나와 있는데, 자, 그러면 이게 2층이니까 그렇겠지, 저층이니까 그렇겠지, 아니면 이게 어떻게 18억 19억이 폭락을 해, 이거 증여성 거래겠지, 실제 이 정도 매물이 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실제 지금 네이버 매물을 보면 53억 매물에 중층 매물도 있습니다. 저층이 아니라. 그래서 더 낮은 53억 중층 매물도 있고요. 자, 그리고 고층 34층 중에 고층 매물도 52억 9천 매물도 있습니다. 아니 72억짜리가 52억 되면 고층이 20억이 내려간 거잖아요. 20억이 내려가 있는 이런, 그렇지만 거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자, 그리고 지금 중층 52억 5천 매물도 나와 있는데 5월 7일 매물인데 아직도 계약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낮춰도 살 사람이 없다라는 게 매물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매물은 그냥 높게 내놨던 거 다시 집어넣어봐야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거래 가능한 이 정도 금액들도 거래가 안 되고 있고 매물은 여전히 쌓여 있다라는 거죠. 자, 이뿐이 아니에요. 지금 23층에 고층 52억 매물도 있습니다. 딱 52억, 72억에서 52억이면 누가 뭐래도 20억을 낮췄는데도 거래가 안 되고 있잖아요. 5월 6일 확인 매물이면 이미 거의 한 열흘 이상 지났는데, 보름 가까이 지났는데 이 정도 지금 됩니다. 자, 52억도 비싸다. 51억 9천 1,000만 원 깎아줄게요. 자, 중층이 이렇게 일종의 1,000만 원 꺾기 마케팅이죠. 이것도 안 먹히고 있습니다. 자, 심지어 저층 같은 경우에는 51억 7,500까지 되어 있어서 만약에 여기서 2억을 깎아서 거래가 된다 그러면 40억대 실거래까지 나올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대한민국에서 가장 국평이 비싸게 팔렸다는 72억 거래가 있었던 레미안 원밸리의 지금 현 주소가 되겠습니다. 결국은 낮춰도 살 사람이 없다라는 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팩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외곽 쪽에 있는 노원 상계주공 1단지 18평 같은 경우에도, 그런데 여기는 좀 개념이 달라요. 외곽은 지금 중심권하고는 좀 다른 게 21년 가격에서 내려간 거예요. 21년 가격에서. 그래서 5년 전 집값 밑으로 여전히 뚝뚝 떨어지고 있다. 이게 팩트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21년 최고가를 넘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외곽 쪽에 있는 상계주공 1단지 18평 같은 경우는 5년 전에 21년에 6억 6천까지 갔던 게 5월 16일 4억 3천까지, 지금 2억 3천, 마이너스 34%. 와, 엄청난 폭락 거래가 지금 나와 있는. 5년 전에 6억까지 갔던 게 5년 후에 4억까지 떨어질 걸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상계주공 16단지 19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5년 전에 6억 2,900, 6억 3천까지 갔던 게 5월 14일 날 지금 4억까지 하락해 있습니다. 마이너스 36%, 마이너스 40% 가까운데 다 5년 전 집값 밑으로 거의 40% 가까운 하락 거래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계동의 노원 중계중흥 2단지 17평도 마찬가지 5년 전에 5억 8천 넘었던 아파트가 5월 18일 날 3억 6천까지 하락해 있습니다. 마이너스 37%, 거의 40% 가까운 하락 거래고요. 월계중흥 2단지 15평 같은 경우에도 5년 전에 4억 9천 4백 5억 턱밑까지 갔던 게 3억 아래로 2억 8천까지 내려가 있어. 5월 14일 계약인데 마이너스 42%, 충격적인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도봉구의 방학동 신동아 1단지 22평 같은 경우에는 5년 전에 5억 8천까지 갔던 게 5월 13일 날 3억 3천까지 내려오면서 마이너스 43%고요. 도봉구 창동주공 17단지 15평 같은 경우에는 5년 전에 5억 9천 9백 6억 턱밑까지 갔던 게 5월 13일 날 딱 3억 거래가 되면서 층수도 뭐 11층, 14층인데 마이너스 50%. 야, 보통 우리가 5년 전에 지금 이게 그냥 이렇게 지금 보고 있으니까 결과론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자 21년도에 내가 한 뭐 도봉구에 있는 창동주공 17단지 이거 재건축 기대감 갖고 한 6억 정도에 살 때는 자 이 집이 7억, 8억, 9억 한 5년 후에는 뭐 한 10억 뭐 이 정도까지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자 그런데 우리 지금 6억에서 10억 쪽으로 간 게 아니라 6억에서 3억으로 완전히 반토막이 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서울 집값도 이렇게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뭐 도봉이든 노원이든 뭐 외곽 쪽은 뭐 난리 났다 하는데도 이 금액들이 이런 금액에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고 이게 팩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결국은 뭐 구별 이 토지의 이제 신청 건수, 매매 건수만 보더라도 자, 노원, 도봉, 강북도 다 거의 50% 가깝거나 50% 넘는 이런 완전 그렇죠. 지금 거래가 급격하게 400건이 지금 100건대로 떨어져 있고요. 자, 강남, 서초, 송파도 마찬가지죠. 뭐 253건까지 갔던 게 16건까지 뭐 이거는 거래가 완전히 그냥 괴멸이라고 봐야 되겠죠. 뭐 269건이 뭐 86건 그래서 거의 70% 가까운 70% 넘는 거의 80% 가까운 지금 거래 완전히 바닥이어서 자 결국은 서울 아파트 다시 살 사람이 완전히 그렇죠 사라진 이런 상황이어서 자 결국은 방법 없어요. 살 사람이 없으면 아무리 매물이 뭐 많이 쏟아진다고 하더라도 집값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뭐 1주택자들 이제 아마 월요일 화요일부터 연휴 지나고 나면 어느 정도 매물이 쌓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장 20 지금 8일 29일부터인가요? 29일부터 이제 뭐 1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누구든지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세를 갖고 있는 세를 끼고 있는 이 집도 팔 수 있도록 또 12월 31일까지 한시적이기 때문에 자 결국은 매물 출회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매물을 출회해도 지금 매수자들은 7월 세제 개편 그때 나오는 급금매까지 기다려 보겠다라는 게 아마 계산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거래가 거의 계속 괴멸되고 이렇게 되면 다시 또 집값은 엄청난 하락 폭락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뭐 5월 말 지금 이제 6월 시작하는데 6월 집값은 그런 의미에서 엄청난 다시 또 한 번의 2차 폭락이 올 수밖에 없다. 지금 상황만 보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뭐 이런 상황들은 제가 또 새로운 이야기 했을 때마다 빠르게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유튜브 쇼핑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이 저희 찐 시청자분들이다. 찐 구독자분들이다. 항상 크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쿠팡에서 구매를 하실 일 있을 때 아래쪽 하단에 띄워드리고 있는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해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정말 짧지 않은 영상입니다. 늘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고 유튜브 쇼핑까지 오신 게 그런 거죠. 저는 삼양라면이 좋아서 삼양라면이 맛있어서 삼양라면만 올려드리고 있는데 이 삼양라면만 구매를 해주셔도 감사한데 많은 분들이 뭐 작은 것 하나 구매하실 때도 일부러 이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해주시고 또 가끔 고가 제품 하나 구매하실 때 일부러 이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해주셔서 참 뭐 저에게 일부러 도움이 되라고 뭐 작은 것 하나든 또 가끔 고가 제품이든 일부러 이 삼양라면 굉장히 좀 뭐 이렇게 좀 귀찮다고 할까요? 좀 뭐 성가시고 번거로우실 텐데도 참 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시고자 이렇게 또 늘 또 이렇게 해주고 계셔서 참 제가 이런 마음 써주시는 거 볼 때마다 너무나 감사하다. 늘 항상 크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가시 멤버십 킹스피도 개설해두고 있습니다. 구독 옆에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월 9,990원으로 책정되어 있고요. 킹스피 분들에게는 왕관 모양으로 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킹스피 여러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화정님, 윤복자님, 피피치를 사모님, 유웅준님, 미셸님, 전영돈님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 또 많은 분들이 킹스피를 통해서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